요 보이는 사진은 카데바를 모기 절단대에서 돌려놓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본인이 기증되신 분이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식도입니다. 자, 우리는 먹고 죽기 쉬는 때깔도 좋다. 먹어야 산다. 모든 기준은 먹는 기준은 누구 살거든요. 그러면 기도보다 식도가 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몸에서는 식도보다 기도가 거의 8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숨 쉬는 게 우리에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연관되는 근육이 어디야? 그랬더니 횡격막이 그 연관된 근육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림이 여스랍이 나왔고요. 두 번째, 요건 혈관입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작은 혈관이 동맥이고요. 큰 혈관이 정맥입니다. 동맥은 영양분을 싣고 올라가는 혈관이고 정맥은 찌꺼기가 내려오는 혈관인데 머리 쪽에서는요. 뇌의 크기는 체중의 3%입니다.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15%에서 25% 가까이를 뇌가 쓴다고 하면 이 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머리 쪽은 동맥이 큰 게 아니라 정맥이 크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피부보다 빨리빨리 노폐물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은 작아도 배수관은 넓은 이유 때문에 이 정맥이 큰데요. 이 혈관이 완벽하게 열리지 않으면 얼굴이 붓거나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맥이 연관되는 그 포인트가 상경추라는 거예요. 경추 1번과 2번이 막히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경추를 풀어줘야 될 또 다른 이론 중에 하나고요. 자, 요 그림은요. 척추뼈입니다. 머리부터 엉덩이 부분을 잘라서 보여주는 건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한 가지를 드릴 거예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 몸이 나를 스스로 살리는 에너지인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가 있는데 상체와 하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몸은 2등분을 할 때 그 기준이 요추 1번이라는 답을 제가 더 줍니다. 아까 구루카 선생님의 다리 각도를 벌리는 그 원리도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해부학실에서 답을 찾았는데 똑바로 차려실 때 요추 1번의 에너지가 다리를 내려옵니다. 자, 척수신경은 팔꿈치, 여기가 흉추 12번, 요추 1번까지 하나의 줄기로 내려다가 여기서부터 가지로 내려갑니다. 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람의 몸이 회복되는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가 하지에서 일어난다. 30%는 상지에서 일어난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70%의 하지는 그 기준이 어디냐라고 할 때 요추 1번이고요. 상지의 30%의 기준이 어디냐면 쇄골뼈입니다. 쇄골뼈. 쇄골뼈의 위치에 따라서 돌아감에 따라서 림프와 쇄골화 동정맥,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흐름 얘네가 원활해야지 몸에서 회복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식을 알려드린다면 사람의 몸을 무조건 좋아지게 만들려면 요추 1번과 쇄골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신관리의 의미로서 여러분들 보시게 돼요. 자, 봐봐요. 오락실에서 게임을 합니다.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괴물이 나옵니다. 좀 전에 파리 같은 게 나오다 갑자기 큰 괴물이 나와가지고 총알을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막 쏟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그 괴물에 반짝이는 눈이나 이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막 총을 쏘면 어느 순간 되면 거기가 빵 하고 터져요. 이렇게 게임에도 어떤 원리가 있듯이 사람의 몸에도 좋아지게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요추 1번하고 쇄골뼈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잊지 마십시오. 몸을 좋아지게 하는 가장 큰 원리는 요추 1번과 쇄골뼈라는 그림. 아마 저랑 실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보여주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하는데 여든이 되신 분의 카데바입니다. 남자분입니다. 병원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 사진 찍으면서 이분께 나름대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교육적으로 사진으로 보여주지만 절대로 헛되게 돌아다니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은 안 찍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분이 80세가 되신 분인데 피부를 칼로 베꼈습니다. 카데바실에서 해부학실 교수님이 피부를 베꼈더니
바로 보이는 게 노란 게 지방입니다. 자, 여자들의 몸은요 이렇습니다. 배에서 지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상 이상의 알차게 박혀 있습니다. 여자는. 근데 남자는 이렇게 병원으로 돌아가신 분도 지방이 없을 것 같지만 피부 밑에 바로 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승모근, 대흉근 바로 생각하면서 만지지만 사실은 피부 밑에 지방이 있고 지방 밑에 또 다른 천층의 근육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피부를 지방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수기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근육은 심층 근육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육의 겉에 있는 거를 천층이라고 얘기하고 거기가 밑에가 심층, 그 밑에가 최심층이에요. 가장 끝에가 천층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심층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댈 때 얘를 만지려면 먼저 그 위에 지방과 피부를 지나야지 이 심층이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부위에, 그러니까 이 근육을 잘못 배우면 몸에다 그림을 그리고 배우면 그냥 거기가 근육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근육은 저 층 안에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해부학실에서 계속 400시간 정도 해부학시간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실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을 어설프게 만지면 엉뚱한 데를 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근막이 여러분들 질기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근육이 깊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몸을 보고 여러분 생각 좀 한번 보자 하는 의미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신 이 몸이 뺏싹 마른 저분도 피부를 벗겼더니 지방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의 대흉근을 만지려고 해도 피부, 지방, 그리고 대흉근이겠죠. 층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깨달아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수기를 하면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으로, 그림으로 또 수없이 많은 곳 가서 강의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몸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로 끝나는 그런 공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침을 누실 때도 그 근육의 깊이만큼 넣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본인이 원하는 근육층에 침이 들어간다는 것도 공부하시잖아요. 수기를 하는 우리들도 내가 만지는 근육이 과연 지금 어디 근육을 만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자분 배에서 나온 지방입니다. 자, 제가 수기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남자랑 여자랑 사람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구별해서 만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요, 몸 자체가 남자랑 틀립니다. 여자가 있어야지 세상의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아기가 생길 수 있고 아기가 생기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영양분을 몸 구석구석에다가 다 쌓아놓습니다. 그게 지방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배하고 엉덩이 허벅지에 살이 쪄서 그쪽에서 가장 빨리 아이에게 그 에너지를 주게끔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충분하게 쓰고 나면 몸에서 저장이 됐고 또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소모가 돼야 되는데 여자는 아이 때문에 복식호흡도 잘 안 돼요. 흉식호흡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방을 배를 열면 이렇게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수기하는 방법은 남자랑 틀리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자들이 허리가 아픈 이유도 남자랑 틀리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대부분의 많은 여자분들이 변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또 여자들은 자궁의 에너지가 허리 에너지랑도 연관됩니다. 근종이 있거나 허리가 아플 때 대부분의 이 모든 원인은 일단은 여자들은 소화기 계통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남자들이야 허리가 아픈 거는 단순하게 진짜 허리 질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일단 허리 자체도 증상 자체도 남자랑 틀리다는 걸 이해하고 또 감정도 틀리잖아요. 남자들의 단순한 감정하고 여자들의 이상하고 미묘한 감정하고 심리적 요소도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근육을 관리할 때도 감정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남자들의 감정적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거랑 여자분들의 감정적 에너지를 컨트롤해서 치유적 에너지를 끌고 가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스킬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다시 보셔야 되고 제가 주장합니다. 모든 관리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닌 상식이 될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 본인이요. 나는 이만큼의 지식을 나의 모든 캐파를 만들 거야 해서 그만큼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사셔도 되고요. 나는 요만큼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요만큼을요. 완벽하게 본인 거화 시켜서
본인의 언어와 본인의 활용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만큼만 만들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수없이 많은 걸 봤지만 제 언어와 제 틀에다가 딱 짜놨습니다. 왜? 제가 더 어렵게 해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제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닌 거는 털어버리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서로 하자는 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제 강의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또 수기의 원리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하면서 사람의 몸은 중력선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비티 라인 안에. 이 얘기는요, 내가 건강하다는 말을 어디다가 얹냐면,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어깨를 느끼고 있으면 어깨가 아픈 겁니다. 허리를 느끼고 있으면 허리가 아픈 거죠. 그러면 아프지 않다는 거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은 중력선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몸을 이렇게 잡아주죠. 왜? 중력선 안에 들어가라고. 시원하라고 잡아주는 게 아니라 중력선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요, 치유력이라는 게 발동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에너지인 치유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풀어줍니다. 또 하나, 종아리를 주물러서 전체 심장처럼 피를 돌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종아리를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장기에서도 두 가지를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수기요법상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장기가 소장과 간입니다. 소장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관의 길이가 12m 중에서 소장의 길이가 7m입니다.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쪽으로 움직여주면 나머지 장기가 숨을 쉽니다. 어휴. 자, 얘가 이쪽으로 빠져주면 이쪽 장기가 숨을 쉽니다. 그래서 소장이 컨트롤 돼야지 나머지 장기가 치유 반응에 작동을 합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장기가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근육과 통증을 주관합니다. 또 가장 많은 피를 머금고 있는 장기가 간입니다. 이 간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영양분을 주는 장기가 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기를 할 때 내장기 중에서 포커스가 어디냐면 소장입니다. 소장을 컨트롤 해줄 수 있으면 수기요법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수기요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를 밀면서 시작합니다. 소장은 장기가 오른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밀면서 소장의 움직임을 주기 시작하면서 걔가 움직여줘야지 또 다른 에너지가 소통되기 때문에 소장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치료적 관점의 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목을 만지실 겁니다. 등을, 흉추를 만질 겁니다. 또 허리를 만질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사람의 목을 어디 정도 각도까지 만지냐를 물어봅니다. 정상적인 목의 각도가 도대체 몇 도입니까를 물어봐요. 정상적인 목의 각도는 1번부터 7번까지 각도를 재면 30에서 35도입니다.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각도를 재면 40도가 그 각도가 나옵니다. 요추는 45도, 1번부터 5번까지가 45도가 나옵니다. 요 각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자기 몸을 자기가 느끼지 않는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기를 하면서 교정을 하면서 너 왜 하니? 라고 분명히 묻습니다. 고객이. 너는 왜 자꾸 내 몸을 틀지? 왜 당신은 내 몸을 자꾸 틀어요? 네, 당신의 몸을 중력선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몸을 맞춥니다. 근데 이 중력선 안이라는 것은 그 각도가 있습니다. 목은 30에서 35도, 흉추는 40도, 요추는 45도의 각도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몸에서는 치유적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서 요 그림까지 설명하고 제가 이제 에너지로 들어갈게요. 자, 요 그림 요즘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림인데 첫 번째는 얼음입니다. 고체. 두 번째는 액체입니다. 리퀴드는 액체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솔리드는 솔리드는 얼음, 두 번째 리퀴드는 액체, 세 번째 가스는 가스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은요 고체가 아닙니다. 그냥 물주머니에 담아있는 물 같아요. 그러니까 풍선에 담아있는. 그래서 얘를 잘 만져주면 그 형태에 따라서 쓰임새가 있습니다. 가스는 날아가 버리죠. 고체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주머니에 들어있는 풍선 안에 들어있는 물과 같다. 그래서 수기를 그렇게 몸에 맞춰서 내가 조절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끊어주십시오.